자, 쌤이랑 이번에 공부할 작품은 윤호영의 참새입니다. 윤호영의 참새는 참새 소리를 통해서 참새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새에 대한 상념을 통해서 이 참새를 대했던 과거 우리 선조들이나 아니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민족의 모습들을 회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참새가 거의 멸종 상태 아니겠니? 그래서 참새를 박대하는 메말라버린 현대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전통적인 것, 그렇죠? 예, 우리가 전통적인 것이라고 하죠. 짠. 전통적인 거,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필은요, 아무래도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니까 회고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찰적이란 말이 있는데, 성찰이란 말이 이제 뭐냐면은, 주의 깊게 바라본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제 영어로 따지면 그냥 단순한 see가 아니라 look at, 이라니까 stare at, 이라는 의미를 보이고, 영어 시간이야. 아무튼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수필은 기본적으로 전반부가 구체적인 장면을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수필은 다 성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예. 그리고 비판적인 건 당연히 뭐예요? 현대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겠죠. 자, 이 수필은 일단은 그 참새에 대한 예찬이라는 개념보다도 참새를 대했던 과거 우리 민족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 민족의 후덕함과 그런 후덕함을 잃어버린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 후덕함을 간직하고 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수필을 우리가 이제 경수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수필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수필의 서술자인, 즉, 작가가 서술자거든, 수필은. 이 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가 등장을 해서, 나의 경험이 이 수필의 전반부를 차지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경수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수필은 가벼운 경자니까 반대말은 중수필이겠죠. 우리가 흔히들 에세이라고 불리우는 걸 중수필이라고 하는데, 이 중수필에는 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부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수필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필이라는 개념보다는 논설문에 가깝다. 형식이 약간 깨져 있는 논설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수필은 대부분 다 경수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 문단씩 읽은 다음에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짹짹짹짹짹. 자, 무참새에 조절되는 소리가 나오죠. 반가운 소리다. 자, 벌써 아침나절인가. 자,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하고 나와 있어요.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이 조절되는 소리다. 자,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근데 캄캄한 밤이 아닌가. 뭐래요? 맑고 고운 아침이라고 그랬는데 캄캄한 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에 햇발이라고 나왔는데 보십시오. 전등에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설마 새벽 3시가 아침일 리는 없겠죠. 형광등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멀거니 천정을 직시해. 이 멀거니 천정을 직시할 때의 이 작가의 마음은 당연히 뭐예요? 허탈하겠죠. 네. 허탈합니다. 매우. 그쵸? 네. 여기서는 허탈함이 보이고 있다. 자,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참새 소리에 잠을 깼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침이다 라고 했더니 아침이 아니야. 새벽이야.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참새 소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꿈이 됐든 아니면 환청이 됐든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는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게 늘상 들었던 아침의 새소리가 일단 환청으로 계속 울려 퍼지니까 항상 듣다 보니까 환청이나 꿈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밤이 됐는데도 참새소리에 깨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하나가 있겠고 선생님이 한 분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아침에 들었던 참새소리를 밤에까지 이어서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침에 참새소리를 들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난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참새 소리는 뭐냐면요. 꿈 환청이라고 하는데 꿈 환청은 맞고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과거와 현재의 대비잖아. 과거의 소리예요. 과거의 소리. 과거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참새 소리가 지금은 참새가 거의 도시에서는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꿈속에서 짹짹짹 울린 거여서 참새 소리다. 엄마가 요즘 밥 먹어야지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엄마는 없고 밥도 없고 결국 뭐냐면 아침도 아니고 결국은 현대사회의 삭막한 도시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얘네들은 일단 뭐가 되는 거냐면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 현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맑고 고운 아침 햇발이 나오죠. 요거는 일종의 뭐냐 꿈이나 환상. 그렇죠? 환상이라고 합시다. 판타지. 근데 이건 뭐냐면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비롯된 판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첫머리부터 결국 뭐냐면은
과거 참새 소리를 이제 딱 시작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참새 소리가 아침을 열어줬고 그런 아침은 맑고 고운 아침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아침에도 참새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게 새벽 3시가 아니라 아침 7시라 하더라도 그닥 맑고 곱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현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보이는데 이 긍정적인 게 피트. 예, 뭐예요? 참새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였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허탈함과 함께 이제부터는 결국 뭐냐면 이 참새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참새 소리가 환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참새 소리가 일단은 작가, 나의 상념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상념의 생각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돼 있죠. 자, 보면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그죠?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적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결국 뭐냐면 어떤 정서도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란 말은 감상하는 사람, 감상을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미술평론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평론가에게 잘 팔리지도 않는 새다. 자, 그러나 삼각형 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결국 뭐냐?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좀 보이는데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잘 빠졌다는 얘기야.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야. 조촐하다는 말은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저귀는 참새 소리의 지저김이 결국은 뭐를 연상한다? 어린 소녀를 연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무 기교 없이 화려하지 않다니까요.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깔제깔 조잘된다. 결국 이 조잘되는 게 또 뭐예요? 어린 소녀를 연상한다는 얘기죠.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 금방 다시 온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은 친화. 쫓아낸다고 이제 무서웠다 도망갔다가 에이 그러기야 하고 다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결국 뭐냐? 친화예요. 우리 민족의 생활이죠. 생활.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맞습니까? 민족과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친화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얘는 전반부는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결국 뭐냐면은 평범하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랑 친화적이고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약간 표현하면 앞부분처럼 표현하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부에는 뭐야? 특별할 것도 없고 눈여겨볼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후반부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랑 너무 잘 어울려. 우리 생활이랑 잘 맞아떨어지고 길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 여자애들 보는 것 같아. 어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어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다른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 강의나 인강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괜히 쓸데없이 뭐 참새 특성 1, 2, 3 나열하는데 우리가 바보야.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어감으로 표현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았지? 자,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요. 비교의 방법을 씁니다. 이걸 비유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비유라고 봐요. 왜 그러냐?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진달래꽃이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참꽃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참새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진달래꽃과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참꽃이 나오고 참꽃에 참새가 연상되니까 비유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꽃이 우리 생활과 떠날 수 없는 가까운 꽃이라는 의미를 지니듯이 참새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과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새라는 의미를 지닙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공통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뭐야 비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비유가 틀리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비교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 글은 비유는 뭐냐면요.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강조를 하는데 얘는 그냥 그 공통점 자체에 주안점을 둬요. 근데 비유는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대상 중에서 한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 전체적인 흐름은 비교처럼 보이지만 참새가 진달래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운 존재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이건 비유라는 방법도 틀리진 않아요. 알았죠? 예.
자,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을 진달래 꽃을 노래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나라의 시인인 거다. 이 나라의 시인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의 시인이니까 이 나라의 꽃인 진달래 꽃을 읊었다. 따라서 참새도 이 나라의 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뜻이다. 결국은 같은 뜻이란 말은 이 참새가 이 나라의 새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 참새가 앞설 것이다. 첫 번째로 꼽힐 것이다.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자, 이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새 울음에 지붕에 벚꽃이 피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새 울음과 함께 결국 뭐냐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새 울음에 결국 뭐냐면 계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같이 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별로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에요. 자,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이는 싫다. 그러니까 제비는 좋죠, 부엉이 싫죠. 까치 소리는 좋은데 또 까마귀 소리는 싫어해요. 그렇죠? 자, 이 찬새처럼 한적한 한 집안 식구같이 자 살아온 새도 없고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한 집안 식구 이게 메인입니다. 결국 참새에 대한 이 작가 서술자의 생각이 집약되어 있는 게 바로 한 집안 식구라고 하는 이 구절이죠. 이 찬새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한 집안 식구는 꼭 여러분들 형광펜 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워여 워여 잡아봐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친다. 그러면 그렇게 친한 새를 왜 쫓나? 더 읽어봐야 돼요. 자, 들곡시를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결국 뭐야? 자, 여기 나왔죠?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해와 이익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논에는 허수아비를 헤엄치고 새를 쫓아 나락을 먹는 것을 금하긴 하지만 자,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쥐잡듯,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칠할 부분이 생겨요, 이제.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한 일도 아니다. 농약에다 약하면 돼요. 저는 곡식에다가 농약하면 되죠.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럼 추녀 쪽에만 맞추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삭이나 북대기까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어떤 그 이삭이나 아니면 풀 같은 게 이렇게 엉켜있는 그 풀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풀덩어리나 겨 속에, 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쌀껍데기야. 쌀껍데기 아직 털리지 않은 나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냥 결국 뭐냐. 이삭이나 북대기깔이나 겨 속의 나달, 수채, 밥풀까지는 인색하지 아니했다. 결국 뭐야. 그 정도는 먹게 내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를 쫓는다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그쵸?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요게 1번, 이건 또 왜 그러시나? 형님 왜 그러십니까? 자, 여기에 또 1번, 여기에 2번, 요거 3번. 요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를 태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가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태도가 애기같이 태했다는 얘기야. 민족의 태도를 보여주고, 이 민족의 태도가 결국 뭐라는 얘기야? 너그러워. 그쵸? 새를 태하는, 참새를 대한 태도가 매우 너그러워요. 그쵸? 그리고 부드러워. 매몰차지 않으니까. 그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아까 얘기했죠. 요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한 집안 식구라는 게 나와요. 그쵸? 한 집안 식구인데 좀 좋은 거 좀 주시고 꼭 찌꺼기만 주냐? 그쵸? 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새를 대하는 애정어린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 향하여 또 새 쫓는 소리, 유장하기만 하다라고 되어 있죠.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자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하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인 경험이 나와요. 이게 경수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야 어린 시절 유년기 추억이죠. 이 유년기 추억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시의 주제가 살짝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단이 우리 집 앞론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하니 있다. 이뻤던 모양이에요. 나보다 너댓살 손이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그래서 손이라 누나라고 불러달랬던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반말했다. 사가지가 없네요. 자,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결국 뭐냐면 참새에서 뭘 연상하는 거예요? 목단위를 연상하고요. 그렇죠? 목단위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유년기가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고 플러스 다시 말해서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폐가 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에 안와 앉는 집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폐가라는 말이 뭐야? 폐가 망신이야. 그러니까 망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와 앉는 집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럼 참새는 결국 뭐야? 뭔가 먹을 게 있는 데만 간다는 얘기죠. 또, 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복마을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마을이라는 말이 복이 많은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나오죠. 이제 그 이유를 선생님이 왜 복마을과 관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참새는 양지 바르고, 봐봐. 왜 복마을이 양지 바르고 잠풍한 곳이라고. 잠풍한 곳은 바람이 세게 안 불고, 그러니까 햇빛도 잘 들고,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곳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집이, 자, 오밀조일 모인, 오밀조일, 그러니까 집안 인구 밀도가 용적률이라고 해요. 아파트는 이렇게 빌딩 사이가 좁으면 별로 싫어하는데, 이 시골 마을이 이게 오밀조밀하게 밀집해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에만 모인다는 얘기. 여기도 이제 복마을이라는 얘기고요. 나달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자 있는 부유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나달이 풍족하다는 말은 이 나달이라는 말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아직 그 뭐야 타작하기 이전에 그 알맹이를 갖다 나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야 늘상 풍년이든가 아니면 최소한 평년 이상을 농사를 짓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씨가 좋은 마을,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 세 번째가 풍년이 일어나는 마을,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복마을이라고 한다는 거죠. 참새는 이런 데만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참새가 많이 모인다는 말은 그 마을이 잘 살고 환경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참새가 복마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뭐냐면 참새가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살기 좋음을 의미하는 새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읽고요. 예. 자, 그다가 이제 결국 뭐냐면 또 언제인가 해가지고 한 번 더 뭐가 나오냐면 또 뭐예요? 윤용기 추억이 나와요. 기억이 또 한 번 더 경험 두 번째가 나오죠. 아까 경험 첫 번째가 나왔고 목단이 경험 두 번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새에 대한 경험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시에서의 새는 조롱, 새장에 넣어서 키우지만 시골에서의 새는 새장에 넣어서 키우는 법이 없다라는 말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예, 요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시골서,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을 읽어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 매러 가라고 일깨워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일깨워주는데, 또한 참새는 한 집안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름대로 시골 새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십자매, 인고, 문조, 카나리아 이런 것들은 이름 모를 새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도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얘네들 그렇죠? 얘네들은 다 도시 또는 현대 사회를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제비, 까치, 꾀꼬리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과거, 전통 사회를 강조하는 새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들은 당연히 뭐예요? 조롱이 필요한 새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얘네들은 다 조롱이 필요 없는 새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까치, 꾀꼬리는 제비도 우리랑 친한데 하물며 뭐냐면 참새는요 또 나오죠. 한 집안에 한 식구 나오죠. 더 친해요. 제일 친해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은 십자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친한 게 꾀꼬리, 제비 이런 건데 그보다 더 친한 게 뭐란 얘기예요? 참새란 얘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거두면 발이 뭐야? 블라인드. 커튼을 거두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새 꽃이 철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슬픈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고 결국 뭐야? 되게 익숙한 풍경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참새가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일 꽃꽂이한다 꽃꽂이를 꺾고 방 안에서 시들리고 자 나오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건 플러스인데요. 이거 마이너스죠. 돌을 방구석에 옮겨놓고 먼지를 앉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현대사회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부분은 플러스 뒷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풍경이란 말은 아주 그냥 살인적인 살벌한 풍경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씨가 말라서 이런 얘기예요. 씨가 말라서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천연기념물이란 말이 나와요.
이 천연기념물이 앞에서 얘기했던 한 집안 식구랑 상반되는 표현이에요. 아까 볼까요? 여기 나왔죠? 한 집안에 한 식구 나왔는데 이 천연기념물과 이 한 집안의 한 식구는 서로 지금 뭐야? 상반된 상황을 보여주고 어머야 이러면 안 되죠. 자, 상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거의 뭐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야? 부정적인 상황이 얘기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라고 나왔어요.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세상이 변했죠. 그리고 뭐예요? 메마르고 삭막해졌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결국 뭐냐면 일단은 뭐예요? 공동체의 파괴, 농촌이 파괴가 되는 거죠. 산업화, 도시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이익 중심이 되고 개인 소유가 된 거죠. 이게 삭막해진 게 결국 뭐냐면요. 아까 우리 새에서 얘기했죠. 들판에서 떠나는 새와 꽃과 돌을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물건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 개인적인 취향이 강해지면서 이게 개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삭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 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이게 결국 뭐냐면 문명의 속성이죠. 문명의 속성.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문명의 속성. 그래서 개발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문명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라는 말은 결국 여기서 참새를 그리워한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이 상실대변 없어져 버린 거죠. 상실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바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짚은 노승의 성진화 한마디에 황현대각이라면 크게 깨달아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원래가 이제 이 줄거리가 나오죠. 원래 줄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로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양소유가 원래는 성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진이가 연화봉에서 돌을 닦다가 꿈을 꿔요. 꿈을 깨서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인간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보게 되면은 노승 육관대사거든요. 노승이 일단 성진화 한마디에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참 양소유가 아니라 성진이었지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게 나오는데요. 자, 요걸 갖다가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하고 나와요. 그쵸?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양소유, 성진화, 그 다음에 노승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연화봉이 나오죠. 이때 참새 소리가 나오고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일까?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일까? 어디가 나오죠? 40년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네 소리. 그러니까 결국 40년간 까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참새 소리를. 근데 이제 비로소 참새 소리가 떠오르면서 현대사회의 삭막함을 떠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 옛 추억, 이게 뭐야? 목단위와 관련된 추억이요. 추억을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잡치를 감춘 것이냐라고 돼 있죠. 이렇게요.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이 깨끗하다라고 돼요. 여기까지 다 표시해주면,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양소유와 성진 내가 이었잖아요. 이게 결국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소유는 여기서는 나이가 두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성진이는 뭐예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내 모습. 그렇죠? 어린 시절과 또는 뭐냐면 어린 시절.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 에 해당이 되고요. 이 양소유가 바로 뭐냐면은 현대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사회적인 나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모습이고 이 노승이 바로 뭐냐면 참새 소리예요. 연화봉이 바로 뭐냐면 이 어디에 해당이 되지. 이 어디가 바로 뭐냐면은 과거 자체는 아니고 과거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냐면 육관대사가 결국 뭐냐면 현대사회에 가는 부귀영화에 익숙해져 있는 양소유에게 야, 너 원래 성진이야. 본연의 모습을 찾아. 라고 얘기했듯이 참새 소리가 결국 뭐냐면 현대사회의 삶이 익숙해져 있는 40년 전 추억을 잊고 있는 나에게 야, 너 원래 그런 모습 아니야. 너는 내 소리 듣고 즐거워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야. 라고 해서 결국 뭐냐면 유년기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성진은 연화봉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얘는 이 과거의 전통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 삶을 떠올리는 이 추억이죠. 예. 40년의 추억, 목단위를 추억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눈은 이제 씻은 듯이 깨끗하다. 잠에서 깨었어요 라는 의미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깨닫는 거죠. 내가 비록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뭐냐면 과거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삶에서 결국 뭐냐면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내 삶에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라고 했으면 또 책상머리에 앉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책을 읽기 위해서 노노노. 결국 뭐냐?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정리하는 거죠. 깨달음을 정리해서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요 부분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요걸 갖다가 요 두 개를 엮는데, 다른 문학 작품을 가지고 결국 뭐냐면 작품의 주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보면 내가 A 작품을 공부를 하는데 다음 중 윗글 뭐 기억과 상황과 정서면에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작품 5개 쭉 나오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나 보기에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상호 텍스트성이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상호 텍스트성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의미 구조가 유사해요. 의미의 유사성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냐면은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면은 과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면은 과거를 잃고 살아가는 현재 내 삶의 모습을 성찰하다가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과거의 삶이 현재에도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서 여기서 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참새와 연관되었던 어떤 과거적인 삶이 결국 뭐냐면 나의 현재의 정신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구나. 이런 내용들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윤호용의 참새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